네, 안녕하십니까. 신직업의 발견 김진택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이 작가가요. 저희 늙은 작가요. 예, 젊은 작가고 저희 늙은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자기 집 주인 할머니가 93세시고요. 왼쪽 건물 주인 할머니가 94세시고 또 오른쪽 건물 주인 할머니가 95세시래요. 듣고 보니 다 건물 주인 할머니들인데, 근데 중요한 게 이분들이 이렇게 나이 많으신데 이분들이 병원에 계신 게 아니고요. 같이 모여셔가지고 같이 가지 말리시고 호박 말리시고 이러면서 이렇게 즐겁게 수다 떠시고 그러신데요. 뭐 돈 얘기를 하실지 뭐 건물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사실 다 100세 이상이란 말이 이제는 더 이상 신문에나 있는 얘기 혹은 저런 일이 벌어지다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 속에서 지금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저희부터가 이제 그렇게 오래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야흐로 인생에 하나의 직업만으로 계속 살 수는 없는 2개, 3개의 직업이 있는 시대가 확실히 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신직업 엑셀레이터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엑셀레이터 세계 얘기를 해주실 황성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함께 얘기 나눠주실 허정윤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신직업 발견의 공식 질문입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퓨처플레이라는 엑셀러레이터를 창업한 사람이고요. 그 엑셀러레이터라는 거는 일종의 자동차의 이제 엑셀 페달, 가속 페달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뭔가를 가속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뭘 가속을 시키냐? 저희는 이제 회사의 성장을 가속을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가속을 시키느냐?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는 뭐 다양한 요소가 필요하겠죠. 뭐 예를 들면 기술적 가치를 정량화하기 위해서 특허를 출원을 해야 될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마케팅이 필요할 것이고 또 좋은 사람들을 모아야 회사의 가치가 넓어지니까 HR을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그 초기에 어떤 기술 회사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혁신을 꿈꾸는 그런 회사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말씀 너무 잘해줘서 감사하고요. 근데 한 가지로만 다시 또 한번 뭐뭐는 뭐뭐다 그러면 엑셀레이터는 뭐뭐다. 그럼 뭐가 될까요? 엑셀러레이터는 뭐뭐다. 준비 안 해갖고 오신 겁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네. 한 문장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좀 몰랐네요. 네. 예. 엑셀러레이터는 창업 성장을 돕는 친구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엑셀레이터는 뭐뭐다? 엑셀러레이터는 점프대다. 그러니까 성장을 하기에 도와줄 수 있는 점프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아마 쉽게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말이 엑셀레이터 그래서 조금 어렵지 않았나 생각하셨겠지만 지금 들은 말씀 들어보시면 친구시고 점프시고 그리고 말 그대로 페달 악셀입니다. 이제 저희가 그 얘기를 조금씩 할게요. 쉽게 말해서 어떤 회사를 다양한 방법 그리고 전방위적인 방법을 써서 성장하고 이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인데요, 선생님. 그럼 성장하고 투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선정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나 다 할 수는 없고. 그럴 때 그 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기업이라는 게 사실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그 유기체고 그 근본은 이제 사람이죠. 그래서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가장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거는 사람이 우선이고요. 네. 어떤 사람들이 이 회사에 들어있느냐, 네. 어떤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회사를 이끌어 가느냐, 네. 뭐 이런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아이템이죠. 사업의 아이템. 그래서 이 사업의 아이템이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지속 가능하느냐. 네, 뭐 이런 관점에서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저희는 이제 기술 관련된 그런 스타트업을 보육하거나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럴 경우에 많은 뭐 개발자나 어떤 기술자들이 어떤 좋은 기술만 있으면 이렇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은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작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좋은 기술을 좋은 제품으로 만드는 것도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좋은 제품을 좋은 시장에 어떻게 비즈니스화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술이 있으면 이거를 좋은 제품으로 만들고 또 좋은 제품을 좋은 시장에 이렇게 반영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그런 회사에 저희는 투자하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실 때 처음으로 사람 먼저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점이 좀 인상 깊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언제부터 이 일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시청자분께서도 저 양반 젊은데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아서 네. 언제부터 이 일을 하셨는지. 네, 사실 이 엑셀러레이터가 국내에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초반에 이런 엑셀러레이터가 생길 때 함께 만들어졌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 회사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점점 이렇게 선정해서 투자할 만하고 엑셀러레이터로서 그렇게 끌어가고 싶은 회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신가요? 아니면 이거 좀 그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정말 많은 젊은 분들 또 나이가 있는 분들까지 네. 도전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거대한 회사들이 이렇게 작게 무너져가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생 직장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도전 의식을 갖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무너지고 새롭게 창업되고 뭔가 지금 재구조돼 가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네. 뭐 깊고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중장년층 지금 한참 일하실 때인데 회사에서 이제 등 밀려서 조금 난처한 상황에 오신 분들도 우울해하시거나 무기력해지지 마시고 뭔가 좀 새로운 도약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 지점에서 아마 오늘 나오신 황 선생님 같으신 분들이 좀 도움을 좀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 스타트업이란 말 요즘 많이 하고요. 엑셀레이터란 말도 제가 들어봤고 뭐 인큐베이터란 말도 들어봤습니다. 일단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저희가 좀 받아들이고 의미를 좀 가져가면 좋을지. 네, 먼저 스타트업하고 스타트업하고 벤처 이 두 개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스타트업과 벤처를 좀 구분하자. 네, 네. 그래서 벤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혼자 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보통 벤처라고 말을 합니다. 규모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신생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한 2년, 3년 이내의 회사를 얘기하는데 스타트업이 성장해서 벤처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냥 정리를 하면 보통 엑셀러레이터라고 생각하면은 뭐 디캠프, 마루 180, 구글 캠퍼스 그리고 뭐 창업경제, 창업혁신센터 이런 네. 식으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드웨어 중심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 새싹을 나무로 키운다고 생각했을 네, 때 네. 좋은 새싹을 골라서 묘목까지 만드는 과정을 인큐베이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일단 새싹이 나면 나무로 가는 과정 중에 묘목까지만 보통 유년기라고 얘기를 할 수 네. 있겠죠. 그러면 좋은 묘목이, 그러니까 묘목이 만들어지면 얘를 어느 정도 나무로 만들고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혼자 서는 걸 도와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인큐베이터라고 본다면 인큐베이터고, 이제 예. 뛸 수 있게끔 큰 나무로 성장하게끔 도와주는 게 엑셀러레이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청년기를 잘 넘겨서 정말 좋은 성년기를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엑셀러레이터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묘목이라는 표현을 해주셨고요. 좋은 비유신 것 같은데 그러면 회사로 본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가 지금 이게 묘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까? 일단 스타트업이라는 거에 이제 정의를 제 관점에서 한번 또 다시 네.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스타트업은 말 그대로 이제 뭔가 시작하고 업하는 거죠. 네. 그럼 뭘 업을 하냐? 가치를 업하는 거죠. 근데 스타트업은 이 가치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업 가치가 뭐 몇 조가 되는데 이게 뭐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보통 스타트업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슈퍼셀 이 게임 회사인데 이런 회사인 경우에 얼마 전에 이제 한 3조가 넘는 금액의 인수가 됐어요. 그런데 100명 정도가 직원 수로 있었고요. 예. 창업을 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네.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네스트랩스 구글에 인수된 회사 같은 경우도 뭐 3조가 넘는 금액의 인수가 됐지만 그 당시에 이제 직원 수가 300명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기업들을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스타트업들에 있어서 그 성장을 위해서는 데스밸리라는 걸 지나게 됩니다. 네. 보통 저희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제 하키스틱 커브, J 커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마이너스 성장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간에 금전적인 지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다양한 외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 사람들은 이제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FFF 라운드라고 해서 네. 패밀리 식구죠.
그리고 프렌즈 친구, 네. 그리고 플리시 바보 네. 이분들만 투자하는 구간이다라고 해서 FF 라운드라고 하고요. 느낌이 확 오네. 네, 그래서 이 라운드에 투자를 하는 그리고 보육을 해주는 이런 회사가 바로 엑셀러레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엔젤 투자자라고 하죠. 엔젤 인베스터 분들이 여기서 이제 도움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하는 것이 바로 스타트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엔젤 투자자들은 엔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처럼 정말 여기 나오시죠. 식구, 친구, 바보 이런 느낌으로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정말 좋은 일 하려고 그래 너 한다니 해줄게라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선생님. 그 회사에서 지금 조금 속물적으로 여쭤보면 보유하고 있는 혹은 지금 투자하는 회사들은 어떤 그런 회사들인 건가요? 일단 저희는 이제 뭐 사물 인터넷, 웨어러블, 인공지능, 요즘에 알파고 같은 것 때문에 많은 그 주목을 받게 됐죠. 그래서 이런 기술 회사들을 보유하거나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한 33개 정도의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약간 속물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냐면 제가 좀 여쭤보고요. 빨리 그쪽으로 제가 좀 그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선생님, 새로운 직업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직은 이제 약관이시고 물론 그러셔서 어려운 점도 좀 있으시고 혹은 그렇기 때문에 보람도 좀 있으실 거예요. 일단 저희가 좀 많이 여쭤보는 질문이라 그것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이런 스타트업들 뭐 폭발적 성장을 이제 기대하는 이런 일들에는 혁신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혁신이란 거는 아무래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부정적인 어떤 이런 의견들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없던 것들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켜 나가는 게 제일 쉽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보람이라면 바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돈이 갑자기 팍 올라서 뭐 그런 물론 그것도 이제 회사 운영에서는 좋겠지만 꼭 그거 아니더라도 좀 보람이 있으신 경우에는 정말 가치 있는 어떤 기업이 정말 좀 제대로 좀 딱 서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걸 보실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기업이 어느 순간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정말 뭐 이런 하드웨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공장을 렌트를 시키고 그걸 가지고 제조를 하고 또 인증을 받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힘들어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정말 멋진 그런 제품이 나왔을 때 그리고 그 제품을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해 보면서 즐거움을 표현을 했을 때 그럴 경우는 정말 보람이 있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보태고 싶은 네, 것 예.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엑셀러레이터가 굉장히 이제 개인적인 업무처럼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동향을 보면 세계적인 동향이기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제조, 조선업체 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엑셀러레이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 데 굉장히 국가들이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 실리콘밸리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국립과학기술재단을 통해서 스타트업 팩토리라는 엑셀러레이터를 투자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치과대학 사이언스 파크 같은 경우에 30개 도시에 엑셀러레이터를 구축하고 있고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한국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굉장히 정부에서 엑셀러레이터를 통해서 많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고민은 다만 어떤 개인이 뭐 불을 키울 기회를 넓히거나 이런 관점보다는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운 좋아가지고 이런 황 선생님 만나서 엑셀이 됐다 이런 차원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차원에서 묘목들은 그러니까 잠재성 있는 회사들은 많은데 이걸 어떻게 키워줄지를 지금 서로 모르고 서로 가치관이 틀리고 혹은 패러다임이 달라서 좀 버벅대고 있을 때 정확한 전략과 그리고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뭔가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산업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생태계, 기술 투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뭐 예를 들면은 IoT가 뜨고 있고 이미 드론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먼저 선 투자해서 굉장히 많이 생태를 가져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갈 거목이 될 수 있는 묘목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묘목들이 중간 과정에서 훌륭히 뭐 잘못되지 않고 큰 거목으로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엑셀러레이터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일종의 가드닝이군요. 네. 그렇죠. 네. 국가 경제 가드닝.
회사들이요,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많은 회사 보시고, 이제 잘 되고 못 되는 회사 보시는데, 회사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그들이 가장 겪는 그 고충 중에 가장 큰 게 어떤 걸로 보이십니까? 일단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믿음이라고 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창업이라는 과정은 일련의 설득의 과정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창업자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죠. 내가 이런 아이템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같이 해볼래? 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사용자들을 모으고 제품이 나오게 되면 창업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를 설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당신의 돈을 벌어줄 수 있어라는 관점에서 설득을 또 해야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시장에 제품이 나와서 사용자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뭔가 세상에 없던 것들을 만들거나 있던 것들을 또 조합을 해서 좀 더 새로운 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수적인 그런 관점들이 많아서 좀 부딪히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스스로도 이게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뭐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어떤 비전이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북돋아주기도 하고 서로 술도 먹기도 하고요.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엑셀러레이터의 또 다른 어떤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다른 스타트업의 힐링까지 차원에서 도와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들어오는 아웃소싱 개념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서 네네. 저희 커뮤니케이션 능력 내지는 상대방의 어떤 생각을 알고 좀 이렇게 배려하는 능력 이런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 회사에 계신 분들이 단순히 전략적으로 역량적으로 무장된 분들이 아니라 사람 마음을 갖다가 서로 좀 이렇게 다스리고 다독이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스타트업의 프로토콜은 맥주다, 비어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스타트업이 아무래도 벨리 쪽에서 온 문화다 보니까 네. 파티 문화가 많이 발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서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힘든 얘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사실상 이제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외롭습니다. 네. 어디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어디 얘기할 곳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다독여주고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좋은 그런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맥주가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은 드는 게 피보팅이라는 거 잘 아시죠? 네. 그러니까 피보팅이라는 걸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피보팅 얘기해 주세요. 네, 원래 아이템 A로 가려고 했다가 중간에 봤더니 약간 바꿔야 될 것 네, 같아요. 말 그대로 방향을 네, 바꿔야 방향을 된다고. 계속 선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그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피보팅을 할까 말까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 맥주를 마시면서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장의 반응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나는 이럴 때 쓰는 거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다가 아이디어가 다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피보팅도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맥주가 힐링이라든가 인커리징 차원이 아니라 정말 아이템을 진솔하게 논의하고 그다음에 더 좋은 아이디어로 키워나올 수 있고 어떨 때는 같이 일할 수 있는 코워커를 찾는 윤활제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거를 받으셔가지고 멋진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맥주 마시고 노는 게 아니고 그럼요. 네. 정보 공유하고 좋은 전략 세우고 이런 장이 다 나오는데 지금 스타트업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새로운 하나의 문화라고도 좀 보여지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많이 결여돼 있던 어떤 그런 시대의 창업, 회사 운영 이런 부분에서 자꾸 공유하고 자꾸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꾸 터놓고 같이 협조할 건 협조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생태, 태도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바로 그 부분에 엑셀러레이터가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은 관점이실 것 같아요. 네, 그 일종의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거에 있어서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유연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연함들을 만들어줄 수 이건 있는 내 거야 절대 안 돼 이러다가 괜히 뭐 누가 뺏어가면 어때 이런 식의 어떤 폐쇄적인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뭐 규모의 경제가 통하지 않는 이런 세상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특히 이제 작은 가치를 먼저 푸는 게 스타트업의 어떤 의무이자 할 수 있는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이런 유연함의 어떤 상징으로서 비어 이런 술이 네.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제가 듣기로는 엑셀레이터 말고도 다른 직업 활동하신다고도 들었는데 아니 지금 이거 하나만으로도 바쁘실 텐데 어떤 직업을 또 하시는지. 저는 사실은 이제 창업가들 돕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제가 창업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창업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도들을 하면서 실전의 어떤 다양한 면모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창업을 시작했던 거는 발명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그 기술이 필요한 회사나 기업에 혹은 어떤 그룹에 판매를 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그것들을 하면서 좀 더 영향력을 키우고자 창업이라는 그 도구를 선택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적극적으로 어떤 새로운 어떤 발명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제가 창업을 하는 것이고 조금 비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좋은 기술에 제가 도움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직업을 물어보면 엑셀레이터입니다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저도 지금 창업하고 있는 CEO입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명함을 두 가지를 가지고 다닙니다. 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창업의 명함을 드리기도 하고요. 네. 필요한 경우에는 엑셀러메이터는 명함을 드리기도 합니다. 사람 보면서 명함을 주는 건데 지금 그렇게 하실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실제 보육을 하면서 참여하고 계신 스타트업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혹시 그 스타트업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플런티라는 회사고요. 요즘에 핫한 그런 인공지능 회사입니다. 인공지능을 가지고 인공지능 회사를 만드신 거예요? 네네. 굉장히 빨리 보신 것 같은데요? 네. 네. 굉장히 빠르신데요? 네. 스타트업이 가질 수 있는 역량이죠. 빨라야 됩니다. 그럼 저 이제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죄송해요. 아니요. 물어보세요, 선생님. 궁금한 게 많아서. 하나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한 3번 보셔가지고 이제 이 양반 나오시면 질문 많구나 다 아십니다.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플런티라는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몇 개의 역할을 하고 계신지랑 플런티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같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플런티의 창업은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됐습니다. 제가 이제 퓨처플레이 지금 엑셀러레이터에서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웨어러블 기기를 쓰면서 불편한 점을 이렇게 특허화 해놨었는데 어느 날 이제 창업을 하겠다고 제 지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회사는 이제 스탠포드를 졸업한 그 NLP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AI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력이 있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아이템이 조금 불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기를 하다가 이런 특허도 있고 기술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함께 이제 설립을 하게 된 회사고요. 그러면 그 회사는 뭘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뭐 이런 웨어러블 기기, 이 스마트워치라고 하죠. 이런 기기를 쓰면서 사실 인터넷을 하거나 여기서 뭐 음악을 듣거나 하는 그런 니즈는 없는데 제가 실제 사용해 보다가 발견한 니즈는 필요는 뭐였냐면 문자가 오거나 카카오톡이 왔을 때, 톡이 왔을 때 답변을 바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화면이 적다 보니까 키보드를 칠 수도 없고요. 지금 있는 방법은 이렇게 음성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지하철에 제가 타고 있는데 사람들 많을 땐 좀 그렇습니다. 네, 자기야 오빠가 사랑해 뭐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지하철 사람 고백이 나. 그런 거? 네,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자비스 같은 이런 애가 답변의 셋을 답변할 만한 것들을 한 10개 정도 추천해 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발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저희 좀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곤란한 문자를 한번 보내볼까요? 네. 지금 뭐해? 뭐 이런 거? 그게 곤란한 거예요? 그럼. 좀 딴 것 좀 하세요. 좀 창의적으로. 굉장히 곤란하고 굉장히 그러네. 답변하기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광의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상상력이 많이 필요한 거네요. 지금 보니. 재밌는 거는 이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제 사람이 대화들을 인터넷에서 하잖아요. 뭐 리플도 달고 뭐 페이스북에서 이제 서로 소통도 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것들을 다 긁어 모읍니다. 한 6억 개 정도 되는 인간들의 대화를 긁어 모아서 그런 빅데이터랑도 결합되는 방식이네요. 그럼요. 네, 빅데이터를 연료로 이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저희 알파고가 이제 사람들의 어떤 수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듯이 사람들의 대화를 기반으로 만든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 서비스가 이제 막 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저녁에 뭐 먹을까? 이렇게 문자가 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팝업이 뜨게 되고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해야겠죠. 그렇죠. 되게 귀찮은 겁니다. 귀찮기도 하고 또 그렇죠. 막 바쁘고 막 이런데 하지 못할 경우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에어 리플라이 기능을 하면 이렇게 치킨, 고기, 맛있는 거, 피자, 밥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네가 정해. 너 좋은 거. 그렇죠. 네가 살 거야?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네.
선생님, 제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히 전에는 정해진 직업들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나 이거 20년 할 거야, 30년 할 거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런 많은 흐름들이 이렇게 새로 나고 있잖아요. 지금 엑셀레이터, 뭐 인큐베이터 이런 얘기도 사실 전에는 뭐 생각하지 않았던 혹은 옛날에도 있었으면 했는데 이제 전문화되고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흘러가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요청하고도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아까도 인큐베이터라는 도움이 나왔다, VC 인큐베이터 나왔다가 네. 사실은 얘네들을 잘 일할 공간을 주고 아니면 교육만 시켜주면 될 줄 알았는데 네. 더 필요한 것 같아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엑셀러레이터 직업으로 진화가 된 거고요. 네. 또 진화를 하다 보니 굳이 이거 역할이 나눌 필요 없이 명함 여러 개 가지신 분처럼 필요할 때마다 역할이 그렇죠. 달라질 수도 있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의사, 변호사라고는 하지만 의사도 굉장히 사회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의사 영역이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에는 진화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필요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직업들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직업들이 좀 바뀝니다, 선생님. 헌 선생님도 이 직업 하시기 전에 다른 직업 하셨다가 이쪽으로 제2의 직업처럼 이렇게 옮기신 그런 경우거든요. 어떻게 되셨었던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IP와 관련된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식 IP면 어떤 거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지식 재산이라고 지식 합니다. 재산, 예. 네, 그래서 보통은 특허를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생각들, 그래서 생각들을 가지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했었던 거는 이제 학자로서 이제 연구를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UX나 HCI, 네. 뭐 인간 컴퓨터 공학 뭐 이렇게 얘기들을 네. 많이 하는데요. UX는 어떤 거죠? 사용자 경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희가 초연결 사회 아까 말씀하셨고 뭐 초지향 사회 뭐 네. 이런 유비쿼터스 뭐 IoT 사물 인터넷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 주변에 이제 정말 많은 수의 컴퓨터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그들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명령을 전달을 해야 되고 그들의 명령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잘 할까를 연구를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제2의 직업으로 어떤 방향을 옮기신 그런 용기를 내신 분이고요. 네.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 저런 사례도 있지라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이런 연구하셨던 분들도 이런 쪽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쪽으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런 엑셀레이터 쪽 기반 직업이나 이런 관계된 직업을 한다 그리고 하고 싶다라면은 어떤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나 어떤 직업을 하신 분들이 도전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사업이라는 거, 창업을 한다라는 거는 뭐 다양한 분야가 필요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특허, 뭐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야도 필요하고요. 디자인, 네. 또 법률, 그리고 뭐 세무 같은 것도 필요할 네, 거고요. 그렇죠. 또 마케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금적으로 투자를 어떻게 받아야 되고 해야 될지에 대한 지식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가들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면 어떤 한 사람이 모든 역할을 하기보다도 엣지 있는 어떤 전문적인 영역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창업이라는 행위를 도와주는 그런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허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고 디자인적인 전문성이 있고 또 마케팅의 전문성이 있다면 뭐 기업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좋고요. 또 창업자들을 위해서 한번 일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런 그 분들은 스타트업의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진 분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유연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조금 플랫한 환경, 그러니까 좀 대등한 환경에서 서로의 의견들을 피력하고 또 그 과정으로부터 이제 좋은 솔루션을 찾아내는 그런 쪽에 좀 역량이 있는 분들이면 저희 쪽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꼰대들은 안 되십니다.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꼰대들은 안 되십니다. 이게 나이가 많아서 꼰대가 아니고요. 사람과 소통 잘 못하시고 내 의견만 맞아 남의 의견 잘 못 드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꼰대라고 한답니다. 꼰대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꼰대는 제가 지금 들어보고 저도 이제 요즘 고민을 많이 하지만 점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 항상 소통하고 유연한 태도 그리고 아까 지금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평등한 상태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꾸 그거를 저희가 못 하는데 그럴수록 저희는 자꾸 진화하지 못한다라고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허 선생님, 그 회사 다니시기도 하셨으니까 이제 뭐 밀려서 쫓겨나든 사실 쫓겨난다는 말도 사실 굉장히 폭력적인 말이죠. 열심히 일했는데 참 그런 부당한 대우도 받는 경우인데 회사에서 하다가 내가 좀 다른 창업을 하고 싶어. 또 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조금 주저주저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분도 역량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잖아요. 다 하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도 이미 우리가 약간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회사가 쫓아낸다가 아니라 네. 내가 나오는 거고요.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성장할 수 없을 그렇죠. 때 나오는 거고 네. 내가 가진 자산, 지적 자산이든 뭐가 됐던 인적 자산이든 가지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비율지는 모르겠지만 슈퍼잼이라고 뭐 그렇죠. 잼 만드는 기술 하나로 굉장히 거의 100만 달러의 기업 가치 이뤄낸 청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했던 일을 가지고 실제로 나와서 창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뭐 제가 들 수 있는 예 중에 하나는 실리콘밸리에 계신 분이 지금 동대문에 와서 창업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네. 우리 동대문이 어떻게 보면 옷의 제조로는 의류 제조로는 어마어마한 굉장히 곳이죠. 어마어마한 예. 플랫폼인데 예. 사실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적절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죠. 네. 근데 거기에 이분이 봤을 때는 내가 들어와서 뭔가 저 산업을 가지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겠다. 이분 IT 기반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본인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플러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살펴보시면 준비됐을 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회사가 쫓아낸다가 아니라 나는 언제쯤 새로운 일을 할까? 그렇죠. 그때 누구랑 일할까? 그다음에 누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까를 생각해 두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역량이나 자산이 분명히 쓰일 수 있는 곳은 얼마든지 있을 테니까요. 항상 유연한 태도를 갖는 마음, 그리고 그런 태도를 훈련하시면 분명히 저희들이 좋은 작업으로 이끌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자꾸 듭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분들을 만나시는 게 선생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즐거움이실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사실 창업이라는 거는 팀플레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이제 저는 기술자가 아닌데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렇죠. 발현을 시키기가 어려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기술자를 찾으십시오. 예, 그래서 디자이너와 기술자, 또 창업자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게 기업입니다. 그래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내 역할만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좀 도전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일단 굉장히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세요. 엑셀러레이트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더 수요가 커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먼저 제조의 문제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예전엔 특정한 기술을 가진 사람만이 뭔가 만들 수 있었는데 네. 아이디어만 있으면 같이 만들어주는 데도 있고 또 팀을 짜서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는 내가 어떤 기술을 가졌나를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보시고요. 그다음에 팀워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혼자서는 키울 수 없는 부분을 같이 키울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는 시장이 아니던 부분이 계속 시장으로 만들어지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웨어러블 와치를 쓰다가 새로 니즈를 만들어서 그렇죠. 회사까지 창업하셨다고 처음 말씀을 오셨다가 드렸잖아요. 굉장히 큰 자산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일상 속에 내만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우리 회사에서 나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정리를 해놓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실제 시장에서 필요한 제품으로 또 시장에서 적절한 가치를 받을 수 있을까지를 계속 고민하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돈 벌겠다라는 게 아니라요. 자기 자신을 좀 개발하고 나 자신을 어느 식으로 진화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러면 엑셀레이터라는 직업이 이렇게 좀 각광받게 된 어떤 사회적인 그런 배경일까요?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창업의 기회가 많아진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 뭐 돈을 렌트를 하고 또 공장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고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뭐 클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투자를 받을 수도 네. 있고 누구든지 뭐 3D 프린터를 가지고 뭐 프로토타이핑을 만들 수도 네. 있고 자금도 또 많이 통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손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창업을 도와주는 엑셀러레이터가 많은 붐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버 같은 경우에 현대차의 시가총액보다 지금 큽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하고 있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성공담, 어떤 이런 성공 시나리오, 성공을 했던 다양한 선배님들을 통해서 도전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더 이런 지역들이 각광받는 것 같고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뉴스에서 보고 있는 게 자동차, 조선, 제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존의 제조 같은 경우는 모든 시장은 가치를 높이는 것인데 이미 로봇도 나오고 인공지능도 나오고 새로운 직업들이 나오면서 예전에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시장이 더 사라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프리미엄 시장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시작되면서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죠. 이때 새로운 미래 먹거리 등장이 정말 절실해집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 핀테크를 주재하는 것처럼 아예 산업 자체가 패러다임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에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이 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게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미 로봇이라든가 아니면은 드론 같은 부분도 다른 국가에서 굉장히 강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단지 개인의 투자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투자도 중요해지고 이미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칭화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이언스 파크를 만들어서 중국의 30개 도시에서 동시에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 과학기술재단 을 통해서 스타트업 팩토리를 만들어서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있어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전략적으로 핀테크를 키워드로 잡아서 국가 전역에서 핀테크 리딩 컨트리를 만들겠다라고 아예 비전을 제시하고 있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좀 유사합니다. 도시 국가고 사실 자본이 많고 지식 자본밖에 없는데 여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스프링 싱가포르이라는 타이틀로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육성하는 부분을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식 그 창업 육성 프로그램을 따라와서 팁스 프로그램 돌아가고 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고 있고요. 아마 이런 식의 앞으로는 국가 간 경쟁이 새로운 창업, 새로운 미래 먹거리 누가 더 큰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크게 성장시킬 것인가가 더 주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신영역이 창출되는 것 그 자체가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미래, 아주 탄탄한 미래 쪽으로 가게 되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 같아요.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책임지는 부분이 되는 거죠. 선생님, 지금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창업이 됐든 그리고 뭐 엑셀레이터도 잘 모르겠고 인큐베이터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 답답합니다. 뭔가 모여가지고 좀 해보려고 했는데 답답해요. 그럼 일단 선생님 회사에 전화하면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상담이나 뭐 어떤 그 뭐 도움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식의 과정을 통해서 됩니까? 네, 일단은 뭐 아이디어를 보통 저희는 IR이라고 합니다. IR 덱이라고 해서 이렇게 PPT라고 하죠. 이렇게 파일로 아이디어를 만듭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업 계획서, 보통 사업 계획서라고 하면 이렇게 문서화된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제 요즘은 이제 한 PPT 10장 정도 되는 그런 간단한 사업 계획서들이 많이 명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아이디어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회사를 나가겠다라는 계획 이런 것들을 보통 이메일로 어플라이를 하게 되고요.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1차 판단을 해서 만약에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미팅을 잡아서 하게 되고 2차적으로 만나게 돼서 이게 투자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뭐 자금 투자라든지 또 뭐 이런 저희 쪽 플랫폼에서의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시청자 입장에서 여쭤볼게요. 그럼 이제 투자를 끌어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투자를 끌어오신다라는 개념은 저희가 이해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말 많이 알고 계신 그 네트워크,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는 회사 쪽에 직접적으로 이걸 가지고 가셔가지고
프리렌테이션도 하십니까? 아니면 그분 있는 곳으로 어떻게 그분들을 좀 모시고 오십니까? 아, 네.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네. 저희도 투자 회사고요. 저희도 이제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술, 또 좋은 아이디어, 또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거고요. 통상은 이제 투자라고 하면 보통 벤처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자금적인 어떤 운용을 통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저희 같은 엑셀러레이터인 경우는 그 단위가 달라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회사라는 어떤 형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CFO가 있어서 어떤 재무적인 어떤 그 소통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제품도 어떤 나와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엑셀러레이터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내가 이걸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아주 초기 단계 회사에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의 엔티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또 저희 방송 요 컨셉에 맞춰서 또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제가 대기업에 있는 46세 부장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영업 쪽을 많이 맡았던 겁니다. 네. 그럼 이분이 엑셀레이터 쪽 나도 이런 분야는 기여할 수 있잖아. 아니면 이런 회사에서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네. 라고 용기를 갖는 게 굉장히 맞는 거 맞죠? 아, 네, 그럼요. 예.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이제 회사들이 규모가 작아지고 있고요. 아주 큰 회사들도 어떤 혁신적인 모델을 외부 회사를 인수하는 걸로 발현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뭐 구글 같은 경우는 뭐 2주에 한 번꼴로 인수를 한다고 하면 섭할 정도로 빠르게 인수를 하고 있고요. 보면 맨날 인수 이걸 인수 뭐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는 내가 대기업에 있다가 나와서 창업을 했는데 다시 그 대기업에 몇천억의 인수가 돼서 그런 가는 경우가 경우도 있죠. 예, 맞습니다. 많이 생기고 예, 있어요. 예. 그래서 부장이었는데 갑자기 사장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벨리 같은 경우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많이 이 회사를 나가서 내가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그 환경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국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창업 지원을 하다 보면 사실 큰 기업에서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혹은 그 큰 기업에서 부서가 없어져서 맞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나왔지만 나와서 보니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새로운 자신감을 갖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감히 말씀드리는 게 지금 2016년 대한민국이 창업하기 상당히 좋은 날씨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뭔가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나만의 어떤 기술이나 아이디어나 어떤 새로운 도전들이 있으면 실행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지금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있으니까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지금 중장년층에 대한 지금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많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럼 정말 이분들이 나와서 이런 분들과 같은 경우에 성공한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충분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창업하시고 성공하실 수가 있고요. 뭐 많은 예들이 있는데 한 가지 성공 사례만 네. 말씀을 드리면 그 스와이프라고 입력 키보드 방식을 발명하신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랜디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스와이프를 만드시고 구글에 약 1,000억 원의 인수를 시키셨습니다. 네. 근데 또 놀랍게도 근데 이분의 나이가 이제 60대셨고요. 그래서 네. 퇴직을 하시고 다른 60대 분과 함께 창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매각을 하셨고 또 더 놀라운 거는 저희는 이제 연쇄 창업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시리얼 앙트레프러너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창업을 성공적으로 매각한 이후에 또 드리프트라는 회사를 또 만듭니다. 그리고 창업 자체가 이제 너무 즐거우신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 드리프트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또 애플에 인수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들의 이렇게 산뜻한 아이디어뿐 아니라 어떤 노년층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어떤 깊은 어떤 지혜들, 통찰, 예, 예. 성찰, 통찰들도 이 창업에 필요한 요소기 때문에. 이거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도전해볼 그런 가치가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도 굉장히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요. 파크스퀘어라고 얼마 전에 다음 카카오에 인수됐다고 유명해진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김태성 대표는 윌슨 파킹 코리아에서 근무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문적인 주차장 관리 시스템 회사예요. 네. 근데 거기에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하셨던 파크히어라는 앱을 출시하고 그 앱을 가진 회사를 굉장히 잘 키웠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2월에 인수됐는데 얘기하기로는 인수가가 100억에서 200억대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기업이었나요? 그 어떤 파크라고 하니까 왠지 주차 느낌이 주차장. 나는데. 네. 예. 주차장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예약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가격을 미리 할인해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국에 내가 주차를 하고 싶을 때 빈 주차장이 어딘지 알려주는 앱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주차가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못 했었겠지만 이미 주차를 통해서 시간을 사고 그다음에 가장 합리적인 그렇죠. 주차를 찾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나는 이런 거 했어. 그래서 나는 그냥 뭐 요거밖에 몰라. 근데 바로 그거밖에 몰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또 제가 그 시청자분들한테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인수가 돼서 성공을 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만들고 이 기업을 파는 게 과연 성공일까? 그러니까 보통 스타트업들은 출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성공은 출구가 됐을 때 저희가 성공했다라고 보통 판단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 공개인 거죠. IPO가 돼서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누구든지 주식을 살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더 큰 기업의 인수가 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스타트업들은 후자에 많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가들이 어떤 남들보다 먼저 새로운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증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문제가 점점 지루해지고 커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 지루해지고 커진 문제는 그걸 잘 풀 수 있는 큰 기업이 맡아서 푸는 게 맞고요. 네. 그 창업자들은 또 다른 재미난 작은 문제에 도전하는 게 저는 국가적으로도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그런 그 연쇄 창업자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 도전들을 시장에서 증명을 하고 그 증명된 어떤 가치를 더 큰 기업에 팔아 넘기는 것, 이것이 결코 나쁜 어떤 형태의 면모가 아니라 네. 어떤 창업가들이 앞으로 많이 이렇게 시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제가 지금 이제 중장년층 얘기도 하고 새로운 시대 얘기도 하고 또 잠깐 소통 얘기도 조금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게 결국 유연한 태도와 소통이에요, 선생님. 이 지점이 창업, 엑셀레이터 이거하고도 관계돼 있지만 시대적인 흐름도 관계가 있고 하니까 그 얘기를 좀 짚고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통, 협업, 유연함 이런 얘기는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보통 르네상스맨이라고 해서 한동안 유행했던 단어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모든 분야의 다방면을 가지고 다빈치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요즘 시대에는 혼자서 르네상스맨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여러 사람들이 모아서 함께 결과를 만들 때 르네상스 팀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협업할 수 있는 역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협업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평소에 내가 아까 어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자기만의 관점에서 보면은 절대로 새로운 걸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맥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치맥 많이 드시면서 여러 사람 만나보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 만나보고 다른 세대 사람을 만나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게 새로운 가치가 있을 수 있나를 스스로도 생각해보고 네. 그다음 좋은 아이디어가 나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소통하고 네. 그다음에 좋은 협업을 만들면 충분히 새로운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됩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 포인트입니다. 이 지점을 놓치지 마시고요. 기운 내시고 저희가 응원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준비가 돼 있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저희가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엑셀레이터 자체만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엑셀레이터 자체만으로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떤 공부, 어떤 준비하는 게 좋습니까? 일단은 자신의 역량을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분야를 꼭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특허가 됐든, 언어가 됐든. 네, 기술이 됐든, 디자인이 됐든, 네. 혹은 경영이 됐든, 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자신만의 어떤 색깔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창업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팀플레이이기 때문에 내가 그 팀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힘을 기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실행하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나와서 도전해보고 실행해보는 게 스타트업 정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혹시나 창업을 꿈꾸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엑셀레이터 미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네, 매우 화창하고요. 그냥 단순히 창업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100세 동안 살면서 또 하나는 지금 굉장히 변혁기예요.
굉장히 변화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도 많이 필요하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서부터 새로운 가치 창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혼자서 다 하진 못해요. 누군가 그렇습니다. 함께 일을 해야 네, 되고 네. 필요한 역량을 모아야 되는데 그때 엑셀러레이터 직업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창업의 시장이 커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의 네. 풀도 훨씬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 더 발달하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엑셀레이터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습니다. 더 많이 알아보고 싶은데 시간이 좀 없어서요. 오늘 함께해 주신 황성재 선생님 그리고 허정인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자기의 젊음을 바치고 시간을 바쳐서 헌신했던 직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아쉽기도 하고 좀 불행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기회가 왔다. 그래,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 걸 또 다른 차원으로 엮어서 더 좋은 가치를 마련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좀 더 용기를 가지시고요. 그 용기를 가지시면 그걸 도와주실 수 있는 직업인 엑셀레이터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운 내시고요. 누군가의 사업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고 이런 직업, 좀 근사한 직업이었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오늘 지금 어디선가 누군가 엑셀레이터에 대한 꿈을 꾸시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준비하시고 일어나셔서 밖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신직업의 발견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